빛과 파동입니다. 무지개는 다채로운 색깔로 이제 동그란 반원을 이룬다. 빛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고요. 칸 채워볼까요? 빛은 직진, 뭐 반사, 굴절 요런 성들이 있고, 렌즈, 볼록 렌즈는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구이고, 뭐 멀리 있는 거는 축소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죠. 자, 아무튼 빛은 반사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통과하지 못하는 건 반사하거든요. 거울면에 비추면 빛이 반사돼서 돌아온다. 나아가다가 성질이 다른 물체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것을 반사라고 한다. 반사할 때 법칙이 있어요. 반사할 때 빛을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워서 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근데 그 법칙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래. 법선이라고 하는 거를 거울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요걸 법선이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요. 법선과 입사광선의 사이 각을 입사각이라고 해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여기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아요. 반사각은 반사돼서 날아가는 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 입사각이 커져. 이렇게 입사각이 커져. 그럼 반사각도 커져요. 반사각도 커집니다.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 이렇게. 그게 반사 법칙이야.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진다. 근데 굴절은 이제 반사될 때는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반사되는 거고, 투명한 애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날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빛이 공기 중에도 나아갈 수가 있고 물속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물에서 진행할 때 속력이랑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달라. 근데 원래는 빛의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꺾여 보여요. 꺾여 보입니다. 여기 써있네.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다. 빛은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하면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인다. 그럼 속력 차이가 나면 왜 꺾이냐? 속력 차이가 나면 왜 꺾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빛이 이렇게 직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면서 옵니다. 이러면서 오다가 여기 매질은 빠른 매질이고, 예를 들어서 빠른 매질이고, 공기라고 해요. 공기. 여기는 물이야. 물. 여기 느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는 느린데 여기는 아직은 빨라. 여긴 조금 가는데 얘는 많이 가요. 그럼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다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스팔트야. 아스팔트가 있어. 아스팔트는 빨라. 빠른 매질이야. 근데 여기는 막 잔디밭이야. 그럼 잔디밭은 느려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굴러옵니다. 근데 여기는 느려. 근데 여기는 아직은 빠르죠. 얘는 조금 가는데 얘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속력이 달라지면 여기 느린 데가 있고 빠른 데가 있으면 여기 조금 갔다 여기 많이 가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다가 얘 조금 가고 얘 많이 가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느려. 조금 가는데 여기는 빨라. 많이 갈 것 같아. 얘가 꺾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차가 나는 매질에서는 이제 꺾여요. 근데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 이제 진행방에 꺾이는데 이게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고 하셔야 돼요.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얘가 빛이 이렇게 오다가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겠죠, 원래는. 근데 얘 진행 방향에서 물이 뭐 이쪽에 있는 거거든, 물이. 그러면은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느린 쪽으로.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겠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물 쪽으로. 그렇게 꺾여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만약에 물에서 공기로 나간다. 그럼 이렇게 가. 원래는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여기 있고 공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꺾일까요? 이렇게 꺾입니다. 물 쪽으로. 느린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빨라. 여기 빨라. 여기 느려.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해. 여기 물고기가 좀 커 보여요. 이게 둥근 어항에 있으면. 저번에 선생님 수족관 가서 봤는데 진짜 그렇게 보이던데. 뒤에 뭐 있다.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고양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뒤에 고양이 같은 애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무섭게 있는데 얘. 아무튼 고양이 얘가 커 보이거나 아니면 얘가 꺾여 보이거나 신기루는 뭐냐면 여기에 맺혀 보이는 건데 이 빛이 이렇게 오다가 꺾여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와. 근데 우리 눈에서는 이게 빛이 직진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를 이제 신기루라고. 여기 약간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이게 빛이 이렇게 오다가 꺾여서 우리 눈에 이제 사진기에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나 아즈랑이라고 하는 것도 모닥불 같은 거 쬐면은 이제 반대편이 이렇게 아른아른 이렇게 보이거든요. 빛이 오다가 뜨거운 데 통과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뭐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도 빛이 꺾이면서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굴절 법칙. 그래서 얘가 공기에서 물로 들어올 때 원래 직진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꺾였죠, 물 쪽으로. 그쵸? 그래서 이때 여기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여기는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아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요렇게 커지면 얘도 좀 커진다라는 거예요. 꺾이기는 꺾이는데 입사각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뭐 요런 이야기야.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굴절각이 입사각보단 작은 거지. 그리고 이제 요 반사될 때는 항상 얘랑은 어떻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거는 반사 법칙이고, 굴절될 때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굴절각이 더 작다. 굴절각이 더 작습니다. 입사각이 0일 때는 굴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와서 양쪽이 동시에 느려지기 때문에 꺾이진 않아요. 수직으로 들어올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같이 내려주니까 꺾일 이유는 없어. 수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이저를 쏴서 요 플라스틱을 통과할 때 요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얘가 요렇게 꺾였어. 플라스틱에서도 느린 거거든요. 공기보다. 굴절각 입사각보다 작아. 반대로 쏘면은 여기가 입사각이거든요. 반대로 쏘면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요. 반대로 쏘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큽니다. 반대로 쏘면 그래.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봐봐. 원래 물고기는 여기 있어요. 물고기에서 나오는 빛을 내 눈에 들어오면 물고기가 보이는 건데 요렇게 가던 빛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물 쪽으로 입사각보다 굴절각 더 크게. 그럼 내 눈에서는 얘가 직진해서 온 줄 알아. 빛이. 물고기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원래 보이는 것보다 좀 높이 보여요. 만약에 내가 물고기를 잡고 싶다, 뭐 작살 같은 거 던져서 잡고 싶다. 물고기 여기 보이는데 여기다 던지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보다 좀 낮게 던져야지 맞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물고기인데 여기 그 깊이가 있잖아요. 얘도 요렇게 돼요. 얘도. 그래서 내가 건너려고 보면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 들어가면 훅 들어가요. 더 깊어요. 원래는 보이는 것보다.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야지 보는 거예요. 근데 광원이라고 하는 애들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보이죠? 전등 보이죠? 뭐 이런 거 보이잖아. 텔레비전 보이죠?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보이는 건데, 근데 뭐 이거 책 이런 거는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 빛이 와서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니까 보이니까. 물체를 보려면은 빛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와야 한다. 자, 그 빛이 나아가다가 성질이 다른 물체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것은 빛의 반사라고 하고요.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은 굴절이라고 합니다. 굴절.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 반사 법칙이고,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하고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오며 물체를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반사가 정반사라는 게 있고 난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울을 보고 이런 거는 정반사예요. 거울을 보고 이런 거는. 근데 보통 물체를 보는 거는 난반사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서 있으면은 다 날 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거울과 같으면, 만약에 빛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나한테 온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날아가야 돼. 빛이 너희들한테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원래 안 보여야 돼. 한쪽에서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내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여기서 반사돼서 여기로도 날아가고, 여기로도 날아가고, 여기로도 날아가니까, 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고 물체가 보이는 거는 다 물체 표면에서 난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보이는 거고,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게 와서 빛이 다 이렇게 사방팔방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사돼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 표면에서는 매우 거칠어서 빛이 비추면 거의 모든 방향으로 반사가 됩니다. 이런 걸 난반사라고 하고, 난반사 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거울과 렌즈. 이거 내용이 엄청 집약돼서 있네. 엄청 한꺼번에 있네.
확인 문제를 조금씩 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념 확인 문제 146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푼 다음에 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같이 볼게요. 예. 옳지 않은 거, 입사각과 반사각 항상 같은 겁니다.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은 같은 평면 위에 있다. 뭐 그거는 맞는데, 얘가 일로 왔는데 여기서 반사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여기서 같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니까 같은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거친 표면에서 반사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는데, 아까 선생님이 난반사 잠깐 얘기했는데, 난반사를 하더라도 반사 법칙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표면에서 난반사가 된다라고 할 때, 얘가 곡선이어 가지고요, 법선을 그을 때 이렇게 접선이라고 하는 걸 긋고 거기에 수직으로 법선 그린 다음에 입사각과 반사각 같게 날아가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되더라도 입사각과 반사각 같게 날아가는 겁니다. 요게 접선을 긋고 입사각과 반사각 같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사 법칙은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반사 법칙은 다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가 있고, 거울과 같은 매끈한 면에서는 반사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뭐 매끈한 면에서도 성립하고, 뭐 거친 면에서도 성립하는 거야. 한번 고르셔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평면 거울의 책상면에 수직으로 세우고 이렇게 레이저로 비춰봤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진다. 가와 나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맞고요. 가에서의 반사각보다 나에서의 반사각이 더 크다. 맞죠? 가와 나에서 법선과 반사되는 빛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같다. 아니죠. 얘가 더 크죠. 얘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의 굴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질의 속력이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물질의 경계면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고, 둥근 어항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굴절에 의한 현상이 맞고요.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비스듬하게 진행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비스듬하게 진행될 때 이렇게 꺾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물의 표면으로 비추면 빛의 일부는 반사되고 나머지는 굴절돼서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데 다시 읽어봐야겠네. 꺾이는 거고 커 보이는 거 굴절 때문에 그렇고, 비스듬히 입사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내가 거꾸로 읽었구나.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잖아요. 그럼 요게 틀렸네. 다시 봐봐.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는 요렇게 가면은 물 쪽으로 꺾이거든요. 이렇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거예요. 여기가 입사각이고
여기가 입사각이죠. 진행 방향상. 여기가 굴절각인데, 요게 입사각이 큰 게 아니라 굴절각이 더 큰 거예요. 틀렸고. 요것도 맞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일부는 반사되고요. 일부는 굴절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설명이죠. 4번 고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사각은 요게 입사각입니다. B가. 반사각은 요게 반사각이고, C. 굴절각은 여기입니다. 여기 F네요. F. B, C, F.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굴절 때문에 그렇고, 얘도 보는 거보다 좀 아래쪽을 더 겨냥해서 이렇게 던져야 되고, 가와 같이 보이는 것은 이거는 굴절이고요. 근데 잔잔한 호수 배경에 비치는 거는 반사입니다. 반사. 햇빛이 강한 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이건 굴절이고요. 거울은 반사죠. 반사한 거 아시죠? 반사. 반사판을 이용하는 이것도 뭐 반사죠. 옷가게 전신 거울, 거울 반사죠. 이런 거는 굴절 현상이고. 2번. 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보이는 게 좀 떠서 보이는 거이기 때문에 보이는 위치보다 아래쪽을 겨냥해야 하고요. 그 까닭은 물고기가 실제 위치보다 위쪽에 있어 보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빛이 물 속에서 나오면서 굴절하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실제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이제 던져야지 맞는다. 알 것 같지요? 내용이, 자, 150쪽에 실력 강화 문제 1, 2번도 좀 풀어볼게요. 네. 요거 1,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2번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서 1, 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단 반사 법칙을 좀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법선을 긋고, 여기가 그럼 몇 도겠어요? 여기 25도니까. 여기 몇 도겠어요? 여기는 몇 도일까요? 65도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반사될 때도 몇 도로 반사되지? 65도로 반사되는 거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 거울에서 반사각은 여기가 25도긴 한데 얘가 반사각이 아니에요. 반사각은 법선이랑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반사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5도가 반사각이 되고,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또 법선 그리면 요 직각이면은 여기가 이제 65도면 여기가 25도 돼야 되잖아, 맞죠? 90도에서 65도 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25도가 돼야 돼, 여기도.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25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온 방향으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B에서의 입사각은 25도이다. 요게 입사각이죠, 여기가. 25도가 맞고요. 거울 A로 입사한 빛과 B에서 반사한 빛은 서로 평행하다. 이거 맞아요. 얘랑 얘랑 평행합니다. 얘랑 평행합니다. 평행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줘야 되나?
만약에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엇각이 같으면 평행한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엇각인데, 요거 합하면은 130도죠? 이거 50도니까 180에서 50 빼면 여기도 130이죠? 이거 둘이 평행한 거죠. 이런 거를 원래 재기반사라고 해요. 재기반사라고.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무튼 평행한 거 맞죠? 니은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1번은 이제 반사 법칙을 이제 이용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거,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A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가 꺾이더라도 B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이거 맞는 거고, A가 작아지면 F는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작아지면 F도 작아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얘도 작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입사각이 감소하니까 얘도 작아지겠지. 작아질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2번이 틀렸고, 나머지 C는 입사각, D는 반사각이다. 맞죠? 이제 진행 방향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가 입사각, 얘가 반사각이죠. C와 E는 크기가 같다. C랑 E는 왜 같냐면, 봐봐, 얘랑 얘랑 같지? 근데 얘랑 이 법선이랑 이 법선은 평행하죠? 수직이니까 평행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 이거 같잖아. 억각으로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C랑 E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E가 입사각이고 F가 굴절각이다. 방향을 봐야 돼, 방향. 방향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게 입사각이고 여기가 굴절각입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답 2번 하시면 되고요. 서술형 1번까지도 다 풀고 좀 쉴게요. 네. 여기까지는 풀고 쉬겠습니다. 1번까지. 자, 한번 써보시죠. 이것도. 1번만. A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B도 작아지는 거죠. 그죠? A가 작아지면 B도 작아지는 건데, C도 작아져요. C도. B는 이제 A와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둘 다 작아집니다. 예. B는 작아지고 C도 작아집니다. 얘가 줄어들면 얘도 이게 줄어드는 거야. 근데 C가 A보다 작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얘가 줄어들면 얘도 같이 줄어드는 거고요.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고, A랑 B랑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내용이 너무 한꺼번에 다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하고 싶게요. 예. 일단은 빛의 성질 좀 알아봤고, 이제 거울을 볼게요. 거울. 예. 136쪽 다시 136쪽 다시 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울은 상이 비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발끝에서 반사한 빛이 여기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눈에. 그러면 내 눈에서는 이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거울 뒷면에 여기에서 온 줄 알아요. 내가. 빛이 직진해서 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사해서 왔지만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직진해서 들어오니까
우리 뇌에서는 여기에서 보입니다. 정보 처리 그렇게 하는 거죠. 머리 끝도 이래요.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 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는 이 거울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랑 이걸 상이라고 해요. 상. 보이는 걸 상이라고 해요. 거울하고 상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둘이 같아요. 그리고 얘가 멀어지면 얘도 멀어집니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면을 기준으로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기고,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 요걸 말하는 거죠. 상까지 거리랑 거울에서 물체 사이 거리가 같고,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랑 같다. 얘 크기랑 얘 크기랑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거울이죠. 세면대 거울이나 무용 연습실 거울이나 뭐 미용실 거울 이런 것들은 평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이 있어요. 볼록 거울은 잘 봐요. 이렇게 빛이 왔어. 근데 이렇게 공면에서는 반사 법칙을 적용하려면 법선을 그리기 위해 접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접선. 접한 선. 접선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와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근데 여기는 정 가운데로 쏜 거는 요거에 대해서 법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고, 입사각이 빵이기 때문에 반사각도 빵이어서 반사가 이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쪽은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빛을 퍼트려요. 나란하게 온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온 빛이 넓게 퍼진다. 이렇게. 볼록 거울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온 빛은 여기 반사되면 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온 빛은 여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여기나 넓게 보여요. 넓게. 볼록 거울을 이용하면은 여기 넓게 보입니다. 이 매장이 다 보입니다. 볼록 거울을 걸어 놓으면 이제 누가 이제 뭐 훔쳐가나 뭐 이런 거 보입니다. 물론 조그맣게 보이긴 하겠지만. 근데 오목 거울은 잘 봐요. 여기 오목 거울에 접선을 그리고 법선을 그린 다음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날아가면은 오목 거울은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여요. 이렇게 모여. 여기 이쪽으로 꺾이고 얘도 이쪽으로 꺾이고, 얘는 여기 반사됐다 이렇게 가고, 요 모이는 곳을 초점이라고 해. 초점이라고 해. 근데 잘 들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등을 하나 켰어. 여기 전등은 원래 사방팔방 빛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뒤에 반사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 온 빛은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요렇게 온 빛은 또 앞으로 가. 그래서 프레시나 이런 손전등에 뒤에 반사판이 오목하게 있어요. 그러면 반사돼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빛이 앞으로 쭉 갑니다. 아무튼 얘는 기본적으로 평행하게 오면은 모아주고, 얘는 평행하게 오면 퍼뜨려. 그래서 볼록 거울은 반사되면 넓게 퍼지고, 오목 거울은 반사되면 한 점에 모입니다. 이걸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햇빛 아래다 놓으면 햇빛이 여기 막 집중돼 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음식물 해먹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그 태양열 조리기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볼록 거울인데, 볼록 거울은 넓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보안용 거울, 그 다음에 도로의 안전 거울, 이렇게 측면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굽어진 도로에 이 안전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쪽이 잘 보이거든요.
다음에 자동차 측면 거울. 이거 볼록 거울입니다. 이거 약간 평평해 보이지만 볼록 거울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여, 넓게. 뒤에 자동차가 오는 게 넓게 보입니다. 근데 넓게 보이는 애들은 작게 보여요, 사실. 넓은 대신에 작게 보여. 볼록 거울 앞에 놓으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보인다. 얘보다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얘보다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얘보다 작고 똑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그래서 이런 거는 작게 보인다라는 거는 많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거울, 도로 안전 거울, 자동차 측면 거울 등 넓은 범위를 보아야 할 때 볼록 거울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이거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볼록 거울은 언제나 작고 똑바로 해요. 언제나 작고 똑바로. 항상 작고 똑바로. 근데 오목 거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깝게 있으면은 얘가 상인데 크고 똑바로 보여. 가깝게 보이면. 가깝게 있으면 크고 똑바로. 이따가 오목 거울 보여줄게요.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먼 건 아니니까 크고 거꾸로. 큰데 거꾸로 보입니다. 적당히 멀어지면. 근데 매우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중간 정도 있으면은 크고 거꾸로고, 가까이 있으면은 크고 똑바로야. 그래서 오목거울은 가까이 있으면은 크고 똑바로 보이는데, 멀리 있으면은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 근데 가까우면 클 때도 있지만 이제 너무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가 됩니다. 오목거울은 빛을 한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태양열 조리기 이런 거 만들 수도 있고, 이제 화장용 거울은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가까이 보면 피부 이런 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화장용 거울은 오목거울로 만듭니다. 이게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 손전등 반사판, 손전등에 이제 전구 끼는 데에 있는 반사판, 화장용 확대 거울, 이런 거는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 렌즈는 또 다른 얘기거든. 렌즈는 조금만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하자.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이제 렌즈를 보여줬는데, 렌즈는 이 두꺼운 쪽으로 휘는 거야. 두꺼운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휜다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 두꺼운 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쌌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두껍죠? 이쪽으로 휘는 거.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가서 두꺼운 쪽으로 휩니다. 정가운데로 쏜 거는 그대로 직진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쪽보다 이쪽이 두껍죠? 그러면 이제 두꺼운 쪽으로 휩니다. 그것도 그럴 이유는 사실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데, 봐봐, 여기가 이쪽이 두껍고 여기는 얇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요 두꺼운 쪽으로 휩니다. 가운데는 그대로 가고, 이렇게 가서 두꺼운 쪽으로 휩니다. 여기 바깥쪽이 두껍죠? 두꺼운 쪽으로 휜다 이렇게 알고 있으셔야 하고, 볼록 렌즈는 모아주고요, 빛을. 오목 렌즈는, 이거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려요. 좀 거꾸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는 빛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직진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나가는 빛이 직진하게 되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온 빛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직진하게 돼요. 그것도 좀 알고는 있으시고, 왜 두꺼운 쪽으로 휘는지 좀 이제 알려주면, 만약에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빛이 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란하게 왔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야 돼, 접선. 그 다음에 법선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공기보다 렌즈 안이 더 느리거든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휘어 일단은.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여기서 접선을 한 번 더 그려요. 그 다음에 법선을 그려요. 이번에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옵니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통과할 때 한 번, 두 번 꺾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쪽을 휩니다. 요거는 직진하는 거고, 요것도 똑같은 원리로 하면은 이제 얘가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원래는 두 번 휘는 건데, 그냥 그림상, 그림에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휘는 걸로 돼 있거든. 원래는 이 경계에서 두 번 휘면서 안쪽으로 휘어지는. 오목렌즈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면 접선을 그리고 법선을 그린 다음에 입사각보다 여기서는 그 굴절각이 작거든요. 그러면 작으면 이렇게 요게 작은 거거든요. 위로 가는 게. 여기에서는 입사각보다 입사각인데 굴절각이 크거든요. 크면 이렇게 굴절각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리고 퍼집니다. 근데 간단하게는 두꺼운 쪽으로 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 자, 그리고 잘 봐요. 아까 전에 거울에서 빛을 퍼뜨리는 게 볼록 거울이었죠. 봐봐, 볼록 거울이 퍼뜨렸어. 볼록 거울에서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빛을 퍼뜨리는 게 누구야?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 오목 렌즈가 항상 작고 똑바로 선상에 보여요. 그러니까 볼록 거울이랑 오목 렌즈랑 성질이 똑같아요. 이게 오목 렌즈인데 작고 똑바로 보이죠? 이렇게 봐도 작고 똑바로 보이죠? 작고 똑바로 보이죠? 이렇게 봐도 작고 똑바로 보이죠? 가까이 봐도 작고 똑바로 보이죠? 근데 볼록 거울은 달라. 이렇게 보면 선생님 눈 크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작고 거꾸로 보이죠? 작고 거꾸로 보이죠? 나도 작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 눈 크게 보이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여. 작고 거꾸로 보이죠? 크게 보이죠? 이건 너무 커가지고 이게 팔을 갖고 와. 어느 순간은 또 크게 보일 때 좀 멀어져야지. 자, 오목 렌즈랑 비슷한 게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이 오목 렌즈랑 비슷한 거예요. 둘 다 빛을 퍼뜨리고 항상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근데 볼록 렌즈랑 비슷한 게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똑바로 보이고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보여요. 오목 거울도 그래요. 오목 거울. 오목 거울도 오목 거울 어디 갔는지. 오목 거울도 찾아서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크고 똑바로 보이는데 멀어지면은 작고. 자, 그래서 이거 써놓으세요. 오목 거울이랑 볼록 렌즈랑 비슷하고 이게 둘 다 빛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똑바로 보이고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보인다.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랑 빛을 퍼뜨려요. 얘는 빛을 퍼뜨려요.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언제나 작고
작고 똑바로 보여. 작고 똑바로. 그래서 오목 거를 활용하는 얘가 아까 이제 그 손전등 같은데 뒤에 반사판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가게 해요.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요렇게 오면은 모이는데 여기서 빛을 쏘면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넘어갈게요. 렌즈,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하이탑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원래 렌즈에서는 2번 굴절을 하는 거예요. 2번. 이렇게. 근데 그냥 편의상 그냥 여기 한 번 굴절하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자, 하나는 오목 렌즈, 하나는 볼록 렌즈 껴놨는데 볼록 렌즈는 크고 똑바로 보입니다. 가까우면. 근데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얘는 볼록 렌즈는 가까우면 크고 똑바로. 이거는 이제 근시가 왜 생기냐면 원래 요 망막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아야지 정확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가까이 있는 거랑 자꾸 보다 보면은 수정체가 사실은 두꺼워져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우리 눈에 수정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망막이라고 하는데요.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어요. 빛이 오면은 얘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꺾어줘서 이렇게 상이 맺히게 해요. 수정체가. 근데 만약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려면 얘를 많이 꺾어야 돼. 많이. 그러려면 얘가 많이 두꺼워져야 돼. 그래서 이 수정체가 사실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는 거야. 우리 눈이 가까이 있는 거 보면 두껍고요, 멀리 있는 거 보면 얇아져요. 자꾸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거, 휴대폰만 보고 뭐 책만 보고 이러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근데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얇아져야 되는데 안 얇아져요. 그러면 그걸 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야. 근시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꺾여. 너무 많이 꺾여요. 수정체가 두꺼워서. 그럼 이거를 교정하려면 오목 렌즈를 앞에다가 키면 얘 빛을 좀 먼저 퍼트린 다음에 여기서 꺾여가지고 여기 똑바로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 렌즈는 빛을 먼저 퍼트려가지고 얘가 똑바로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무슨 라식 수술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얘를 깎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그 시력 교정이 됩니다. 근데 원시 교정은 원시는 조금 이제 노안 같은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안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멀리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까이 있는 거 보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나이 들고 이러면 이제 이 근육이 좀 이제 힘이 없어져 가지고 수정체가 두꺼워지질 않아. 그래서 얘가 너무 멀리 맺혀요. 그러면은 볼록 렌즈로 한번 미리 꺾어줘. 미리 좀 모아줘. 그러면은 제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원시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시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원시를 교정할 때는 볼록 렌즈 껴야 되고요. 어른들이 보통 볼록 렌즈 끼는 거고, 근시는 이제 뭐 젊은 사람도 끼고요. 선생님도 이제 근시이면서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요즘에 잘 안 보이던데, 근시인 사람은 오목 렌즈로 교정하는 겁니다. 그 망원경도 이제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갈릴레이 망원경은 위로 들어온 빛이 위로 가요. 그래서 이게 상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얘는. 근데 케플러 망원경은 위로 들어왔는데 아래로 가고, 아래로 들어온 게 위로 가니까 얘가 상이 뒤집어져. 근데 그 대신 얘가 좀 더 배율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요런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거꾸로 보여요. 뒤집혀서.
근데 별 보거나 이럴 때는 거꾸로 뒤집혀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케플러 망원경이 이제 굴절 망원경으로는 이제 보통 케플러 망원경을 쓰는 거고, 저기 있는 망원경도 케플러 망원경인데 그렇긴 합니다. 자, 평면 거울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긴다.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기며 상의 크기는 물체 크기와 같다. 볼록 거울은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볼록 거울이죠,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오목 거울은 물체랑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요.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으면, 얘 둘이 비슷한 거야.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 오목 렌즈는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얘 둘이 비슷한 거예요. 빛의 합성과 물체의 색. 일단은 141쪽부터 먼저 할게요.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 관찰하기. 거울을 어디다 둔지 모르겠네.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렌즈는 지금 해봤는데요. 자,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 요거부터, 이거 거울이구나,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한 거네요, 그냥. 네. 하나하나 있지는 않구나. 자, 아무튼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 언제나 작고 똑바로 선상이고,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 가까우면 크고 바로 선상. 근데 적당히 먼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크고 거꾸로. 근데 너무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작고 거꾸로. 함구 확인 문제 1번, 2번 해보시고, 자, 볼록 거울 항상 작고 바로 선상에 보입니다. 물체가 오목 거울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면 크고 바로 선상에 보이고요. 물체가 볼록 렌즈와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거꾸로가 아니죠. 크고 바로 선상이죠. X. 그다음에 지금 얘가 작고 똑바로 보이죠? 작고 똑바로 보이는 거는 얘는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오목 렌즈고요. 근데 점점 멀어지면은 작아지는 거는 작아지는 건데 뭐 뒤집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멀어져도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작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바로 선상이죠. 바로 선상이다. 선상으로 보인다. 오목 렌즈는 그렇고요. 볼록 렌즈는 작고 바로 선상 없어. 작고 거꾸로야. 봐봐. 오목 렌즈는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작고 똑바로는 없어요. 작고 거꾸로야. 작고 거꾸로. 얘는 작고 바로죠. 작고 거꾸로입니다. 얘는. 크고 거꾸로는 있는데 여기 작고 거꾸로는 없어. 작고 거꾸로 보일 때는 항상 뭐야? 볼록 거울이나 오목 렌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보다 작게 보이는 거 맞잖아요. 얘보다 작게 보이는 거 맞잖아. 작고 똑바로 보이는 거는 오목 렌즈야. 오목 렌즈. 다음에 이런 게 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144쪽에 잠깐 보면은 이걸 이제 작도를 해서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돼서 일로 날아가고, 요 가운데는 반사돼서 여기로 날아가는데,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선상에서 여기서부터 온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런 빛들이 여기에서부터 온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근데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 초점거리 안쪽에 있으면 나란하게 간 빛이 초점을 통과하거든요. 여기는 여기를 통과하고, 이게 왜냐면 입사각과 반사각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 눈에서는 여기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러면 얘보다 크고 똑바로 보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오목 거울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빛이 나란하게 가서 초점을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간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 같게 일로 돌아. 그럼 여기 모이거든요. 이런 거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고 거꾸로 보이는 거야. 작고 거꾸로. 오목 거울에서는 원래보다 작고 거꾸로.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크고 똑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렌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지나가고요. 가운데는 그냥 지나갑니다. 직진합니다. 네. 그럼 여기 빛이 모이거든요. 여기 빛이 모여서 이거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얘보다 작고 거꾸로 보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깝게 있어. 가깝게 있으면은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지나가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면 연장선상에서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가깝게 있으면은 크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크고 똑바로. 오목 렌즈는 항상 얘보다 작고 똑바로인 상이 보입니다. 요거까지는 안 해도 하여튼 이렇게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자, 넘겨서 7번에서 7번에서
14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보고요. 자, 인형을 이제 앞에 놓고 관찰자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관찰자는 어디 있지? 하여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 관찰자는 어디 있는 거지? 관찰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관찰자가 보면은 원래는 이제 좌우가 바뀝니다. 좌우가. 잘 모르겠다, 이건. 이거 어디서 보라는 이야기야, 이거. 좌우가 바뀌면은 얘죠, 얘. 2번. 왜냐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데 좌우가 바뀌면 왼쪽에 있게 보이거든요. 평면거울이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좌우가 바뀝니다. 일단 좌우가 바뀐다고는 알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거울을 본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쪽이 오른손인데 여기 비친 사람은 왼손이거든요. 좌우가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울 앞에 똑바로 놓고 봤겠지. 그러면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아니고 이거 옆모습이 보여야 되고 이러면 얘를 거울 앞에 정면으로 놓고 이제 여기서 바라보면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 2번이 답이고. 그 다음 옳지 않은 거, 오목 거울이 아니라 이제 도로 안전 거울은 볼록 거울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맞고요. 볼록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빛을 모은다.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립니다. 반사해서 빛을 퍼뜨려요. 이렇게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3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 치과용 거울은 이제 오목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거울에 비친 물체의 상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크기는 물체 크기가 같다. 이거는 평면 거울이죠. 작고 넓은 범위가 보인다. 이거는 이제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이 넓게 보이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이거는 오목 거울입니다. 평볼오, 평볼오. 네,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작고 똑바로 보이죠? 작고 똑바로 보이는 거는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근데 얘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점점 작아져. 2번 고르셔야겠네.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진행했다. 그럼 이제 요걸 통과하는 거는, 요거는 볼록 렌즈예요. 왜냐면 나란하게 가면 초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 초점에서 쏘면은 나란하게 갑니다. 아셔야 돼. 볼록 렌즈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볼록 거울입니다.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니까 볼록 거울입니다. 이거는 볼록 렌즈고, 이거 통과했으니까 렌즈여야 돼요. 이거는 빛을 퍼뜨렸죠? 볼록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돋보기로 사용되는 거는 가 맞고요. 볼록 렌즈. 가로 물체를 보면 거꾸로 선 상을 볼 수 있다. 있어요. 멀리 보면. 나로 물체를 보면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고 똑바로. 이건 4번. 자, 지금 시력 교정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맞죠. 왜냐면 빛을 퍼뜨린 다음에 다시 모아줬죠.
이거 맞고요. 얘는 빛이 여기서 모였지. 이거는 아니고. 얘 아니고. 얘 다 아니구나. 1번만 답이네요. 그 다음에 실력 강화에 3번부터 해서 6번까지 할게요. 네, 실력 강화 3번부터 6번까지. 자, 해보셨죠? 그래서 물속의 물총고기는 나뭇잎 끝에 앉아있는 곤충을 발견하면 곤충의 아래쪽에서 수면의 수직 방향으로 물을 발사한다. 물총고기는 비스듬한 각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물을 발사하지 않는다. 오, 똑똑하네. 수직으로는 이제 똑바로 보이는 거고요. 옆으로 있으면은 보이는 거랑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빛의 굴절인데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게 보이는 것도 굴절이고요. 근데 이거는 반사죠, 반사. 풍경이 비친다. 이건 반사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시야가 필요한 굽은 길에 볼록보, 이것도 반사죠. 이거는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되고, 이게 수직으로만 쏘는구나.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크고 거꾸로 보이죠? 크고 거꾸로 보입니다. 크고 거꾸로. 그러면 이제 이거 오목 거울인데, 이 거울은 빛을 한 점에 모을 수가 있죠. 태양열 조리기 쓰고 화장용 확대 거울로도 씁니다. 관찰자와 거울을 그대로 두고 인형을 거울에서 더 멀리 이동하면 상의 크기가 커진다. 아니에요. 가까울 때 큰 거예요. 가까울 때. 그래서 기억용 4번이고요. 자, 지금은 작고 똑바로 보이죠. 작고 똑바로 보이면은 지금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상의 크기는 항상 인형보다 작다가 맞고요. 이 빛이 렌즈에 들어오면 넓게 퍼져. 오목 렌즈 빛이 넓게 퍼집니다. 렌즈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얇다. 맞네. 렌즈가 인형 쪽으로 이동하면 크게 커진다. 커지긴 하지만 원래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크게 보이는 건 맞는데 원래보단 작은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5번 읽어보면 인형을 렌즈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에 보인다. 안 그래요.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보입니다. 항상 작고 똑바로. 그 다음에 지금 빛을 퍼뜨렸죠? 빛을 퍼뜨리려면 오목 렌즈가 필요한 거고, 렌즈가 없으면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서 너무 많이 꺾이는 거죠. 너무 A 쪽에 상이 맺힐 거예요. 오목 렌즈고, 렌즈가 얘 때문에 좀 뒤로 간 겁니다. 4번이 답이고요. 여기까지 하라고 했죠? 여기까지 하라고 했죠? 일단 여기까지 했고, 서술형도 뭐 할 게 있나? 서술형은 뭐 2번에서 5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술형 하겠습니다. 2번에서 5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관찰자가 전등을 직접 볼 때 빛의 경로를 설명하세요. 뭐 이거는 뭐 전등에서 관찰자 눈으로 오는 거죠. 전등의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 그런 거고, 사과를 볼 때 빛의 경로를 그려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경로 그리라고 세시가 그리고 전등의 빛이 사과에 반사되어서 관찰자로 들어온다. 이렇게 쓰면 되죠. 전등의 빛이 사과에 반사되어서 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의 거리 A와 그럼 이거 2m죠. 2m.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2m 떨어지면 얘도 2m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 B는 1.6m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대칭이 위치해 있어요. 상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상의 크기는 관찰자 크기와 같으므로 1.6m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을 모아줬죠. 이제 통과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볼록 렌즈가 있어야 되고 뭐 까닭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볼록 렌즈는 이제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기억의 렌즈가 이용된 뭐 원시용 안경 뭐 이런 거 있고요. 두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경 뭐 이런 거 있죠. 돋보기 뭐 이런 거 있죠. 돋보기나 뭐 관찰 키워드 관찰 넣어서 쓰면 되는데 뭐 작은 동식물 관찰할 때 사용하는 확대경,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원시를 교정할 때 이용되는 원시용 안경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망막이 너무 뒤에 맺혔죠? 이러면 미리 모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볼록 렌즈를 쓰셔야 되고 그래야지 좀 모아서 여기 망막에 상 맺히게 할 수가 있고요. 너무 가깝잖아요. 좀 뒤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빛을 퍼뜨려야 돼, 이거. 이렇게 빛을 퍼뜨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가에서는 볼록 렌즈, 나에서는 오목 렌즈 쓰셔야 됩니다.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므로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도록 빛을 모을 수 있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 나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므로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를 이용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방학 때 다 끝내지는 약간 시간 모자라 보이긴 하네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까지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